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당선되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민자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포천에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 철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포천의 가장 수건이죠. 고속도로 문제와 철도 문제. 다행히 6월 30일자 포천 세종 간 민자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통행료 문제 등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금 포천에는 이제 관광 그리고 골프장 이러한 사업들이 좀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단지에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오히려 좋은 기업을 구분해서 받을 만큼 경쟁력을 이제 갖추게 되었죠. 예.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시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선 이제 시정의 공백이 좀 컸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그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좀 많이 있고 우리 포천시에 대한 시에 대한 불신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시민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가까이서 듣지 않으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것은 상당히 더 큰 벽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시장실에 좀 문턱을 낮췄습니다. 우선 먼저 찾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포천에 시에 방문했을 때는 언제든지 방문해서 서로 간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포천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토론과 또 대화를 통해서 벽을 낮춰서 저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또 갈등의 어떤 그런 불신을 먼저 불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포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시더라고요. 포천이 다른 지방 도시보다 경쟁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죠. 사실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법, 뭐 환경법 등 뭐 우리 포천시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제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리는 수도권이지만 지금 현재 포천의 위치는 거의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을 좀 해야 하고 그것이 또 포천의 사격장 문제가 군사격장 문제가 바로 주민들 민가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게 지금 포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모른 채 많이 방치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격장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접하고 또 같이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중앙정부에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또 주민들은 이곳을 또 찾아오셔서 그런 애환이라든가 애로사항 또 정말 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 그러니까 주민과의 소통 가깝게 공감하면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방안 그래서 믿음과 또 신뢰를 찾아가는데 그 우선적으로 역점을 좀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점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포천시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매달 한 200여 명 정도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들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고 뭐 관광이라든가 뭐 골프장 사업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지금 정주 여건을 통한 주거지역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한 지가 19만 8천 평 개발한 지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낙후된 오래된 그런 주거 환경이죠. 당연히 좋은 주거 문화를 찾아서 젊은 세대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예, 포천에 정말 교육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교육 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하위죠. 그만큼 교육에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작은 거 하나지만 일단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사업이 7억 3천만 원 정도 지원됐던 것을 20억으로 일단 대폭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교육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교육을 중위권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 1위부터 한 200위까지, 200등까지는 좋은 학교를 찾아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찾아서 따라 나가는 부모들, 인구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곳에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교육 여건을, 또 명품 학교를, 또 좋은 교육 환경, 또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집중 투자해서 나가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포천으로 교육을 찾아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에 주 목표로 지금 정해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좋은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포천시에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좋은 기업이 있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중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정말 명품화된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택지 개발, 이것이 반드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포천에는 그때부터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한 몇 년간은 정말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월에 제가 취임을 한 이후에 5월에 LH 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포천시에 어느 곳이든 결정만 해주면 포천에 택지 개발할 수 있도록 LH 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13만 평, 약 한 4천 세대 MOU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아마 지난달에 국토부로부터 사업이 내 쪽으로 결정된 바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약 4천 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와 걸맞게 또다시 지금 LH 공사하고 다시 또 협의 중에 있는데요. 30만 평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답을 받았고, 약 한 15만 평 이상을 지금 별도로 또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세 군데 정도의 크진 않지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포천 시내에는 용정 산업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지금 한 500세대 넘게가 사업 승인에 요청해 있고, 그다음에 약 한 400세대 이상씩 되는 것이 한 5군데 정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천의 가장 문제는 교육,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정주 여건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포천은 그때부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천시 호국 보훈 정책에 대해 어떤 발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특히나 우리 포천은 이제 6.25 이후 정말 폐허가 된 폐허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죠.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등 많은 보훈단체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이만큼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만들어준 것 진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후세들에게 정말 우리가 고생한 것 되물려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애써 주셨고 정말 피눈물 나게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될 책임과 또 의무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큰 배려를, 통 큰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다른 사고가 났을 때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개인당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정말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라든가 보훈단체의 그 어르신들을 저희가 월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던 것 경기도의 최고점이 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선 경기도 최고점에 좀 맞춰놨으면 좋겠다 해서 7만 원으로 더 일단 인상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께 위안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이상으로는 국가가 월 정말 한 70만 원 정도씩은 주셔야지만 이제 그분들의 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국가를 이만큼 재건해 나온 그에 따른 보답은 남아 계신 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춰줄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에 대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 포천시에서는 이번에 그래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년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훈회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역할 그리고 이만큼 국가를 위해 만들어주신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그리고 각 보훈단체 이러한 분들이 정말 그래도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지금 포천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다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포천 시민들께서 정말 지난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헤쳐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포천시장으로서 우리 포천 시민이 안심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포천시장의 의무와 또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포천 시민 어렵고 힘드시지만 함께 고통을 고생을 감내하면서 시민이 부족한 것은 제가 가능한 한 제대로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부족한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아마도 포천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만간 포천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4배의 큰 면적을 가진 우리 포천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충절의 고장 포천 그리고 관광을 통한 우리 포천의 세수입도 확대될 것이고요. 또 골프장 사업 10개는 정말 우리 포천시의 커다란 세수의 큰 살림의 어떤 미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특히나 교육 문제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교육을 통한 포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 또한 갖춰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통 분담해서 포천이 새롭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또한 포천 시민 여러분은 저를 믿고 저는 시민 여러분을 믿고 저는 열심히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